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사랑한 사람이라면요.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그 자식의 한마디가 내 진심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상처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의 한마디. 이분은 평생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35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그녀.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아들만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20해를 살았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와 손자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는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손자 이름에 할아버지 이름 한자만 넣으면 어떨까?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 말투였습니다. 차갑고 귀찮다는 듯한 무시하는 그 말투.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함께 기뻐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고백. 이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애들은 편하게 살겠지.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다 사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빠 나중에 통화할게요. 명절에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봤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아빠 그 얘기 또 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뭐였을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까?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사랑이 권리가 될 때, 이 두 사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어머니는 자신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익숙함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지 않듯이 항상 곁에 있는 사랑도 당연해집니다. 부모의 헌신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자식은 그것이 특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진짜로 부모가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은 너무 많이 받기만 하면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시를 겪은 부모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처음에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다음엔 분노가 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다 침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랑하지만 가까워지지 못하는 관계. 이것이 많은 부모와 자식이 겪는 감정의 구조입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도구처럼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오직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돈을 주는 사람, 밥을 해주는 사람, 손자를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존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습니다. 자식들도 때로는 부모 자신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칸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의무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존중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화 속에서, 경계 속에서, 표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이란 나를 잃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 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너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너도 존중받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존중은 말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식에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지혜를 빌리려 합니다. 그는 비폭력 대화법 NVC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가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전화했을 때 통화를 서둘러 끝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둘째, 감정 표현입니다. 나는 그때 외로웠어. 나는 그때 슬펐어. 나는 그때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욕구를 드러냅니다. 나는 너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존중받고 싶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말합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통화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들어줄 수 있을까? 다음에 올 때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실행 가능한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실제 대화 예시를 보겠습니다. 너는 왜 맨날 바빠? 엄마 전화는 귀찮은 거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날 무시하니? 이런 말은 자식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죄책감을 주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얘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전화했을 때 내가 바빠서 금방 끊었던 것 기억나니? 그때마다 엄마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 엄마도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거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먹고 나서 1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을까? 내 하루가 어땠는지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아, 엄마도 외로우셨구나. 아, 아빠도 내가 필요하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지? 내가 평생 뭐하고 산 건데.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얘들아, 지난 명절 때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기억나니? 아빠가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웃으면서 또 그 얘기야 했잖니. 그때 아빠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했어. 아빠도 너희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거든. 내 인생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다음에 모일 때 1시간만 아빠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까? 아빠 젊었을 적 이야기 말이야. 이런 대화는 관계를 바꿉니다. 공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외로워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존중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존중은 대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욕구도, 당신의 존엄도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자식도 경계를 배웁니다. 당신이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라고 말할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당신은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고 꿈이 있었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되찾으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느라 잃어버린 그 사람을요. 취미를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당신을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자식의 입장도 이해하기. 물론 자식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직장 일, 육아, 부부관계, 경제적 압박. 그들도 힘듭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무심하게 구는 것이 고의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괜찮고 언제나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무심합니다. 부모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나도 외로워. 나도 내가 필요해.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 관계를 구합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도 힘들지. 하지만 나도 힘들어.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의 순간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이 쌓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폭력 대화법으로 연습한 말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엄마, 그때 한 말 생각해 봤어. 미안해. 엄마 외로우신 줄 몰랐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통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짧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집니다. 아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거리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 이야기 좀 들어줄래? 자녀들은 멈춥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힘들었던 순간들. 자녀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집니다. 존중이 생깁니다. 서로를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해로 완성된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단절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 두 문장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때로 가깝고 때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대화가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기억하십시오. 관찰하고 감정을 말하고 욕구를 드러내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존중은 대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이해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의 존엄을 인정할 때 관계는 진짜로 회복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자식에게.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가장 깊은 인간의 욕구는 이해받고 존중받는 것이다.